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속된 말로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떠나면 좋아서 웃고, 병을 앓다 가시면 더 이상 병원비 안 들어서 좋아서 웃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을 보면 눈물도 슬픔도 별로 없더라고요.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다수 자식들이 옛날과는 상당 부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학교 다닐 때 부모의 직장이나 재력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부모들의 등급은 자식이 잘 나가면 바로 부모가 잘 나가는 신분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누구 집 아들이 의사가 되고 또 누구 집 아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식의 신분만큼 부모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것이 자식으로 인해 생기는 부모들의 서열입니다. 자신에게 꼴찌 등급을 안겨준 부모에게 자식은 아버지 죽음 앞에서까지 자신의 사회적 신분으로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차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참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6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전에 한번 사무실에 왔는데 지나가다 문이 열려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세상 걱정은 다 가지고 있는 얼굴로 자리에 앉으면서 이 집에는 아가 몇이나 되는겨? 전 딸 셋입니다. 아저씨는 있지? 갑자기 뜬금없이 남 아저씨는 왜 물을까? 아직 남편분은 일 마치고 안 오신 모양이네. 전에 택시 한다고 하셨죠? 지금도 택시 하시죠? 택시 안 한 지 1년 다 돼감더. 이사를 잘못했는지 이사하고 석 달 만에 사고로 세상을 버렸다인겨. 어떤 위로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해서 안 볼라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네. 요게 쪼개만 앉아 있다가 가입시다. 아들 오면 좋지 왜 안 볼라고 해요? 저거 아버지 살았을 때부터 얼마나 매정하게 하는지 무섭다. 자식이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저가 아버지 장례식 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지도 않아서 문상객이 아무도 없으심도 아들 마음이 얼음이라요. 난 아버지 평생 안 볼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낳아준 부모라서 직장 다니면서 자식 대신할 수 있는 보험을 2개 들었는데 보험 수익자도 동생 앞으로 해놨다. 보험금 수령하고 사고 보험금 하고 개인 택시 정리해서 동생에게 다 주면 동생이 세금 낼 거 있으면 내고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엄마도 그렇게 알고 섭섭해 생각하지 마이소. 난 아버지가 연결된 돈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난 실심다. 동생 처가스나는 결혼도 안 하고 맨날 엄마 뒷바라지에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요구 들어주면서 살아왔다인겨. 내가 자식으로 미안하고 오빠로서도 평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버지 안 끊으면 내 자식이 힘드니까 난 내가 살았는 거는 괜찮다 엄마. 난 내 자식이 그래 사는 거는 나는 그거는 못 참겠더라. 그래서 내 아버지 덩지고 살았는데 바보같이 동생 저것이 미련스럽게 내 대신 이렇게 살았다인겨. 이제 엄마도 동생 인생 살도록 보내줘야 함다. 이런 아들이 고맙고 미안하고 무서워서 마수하기가 힘들다고 집을 나온 겁니다. 사람 이름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엄주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살아 계실 때도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자식들을 방관하면서 키웠죠. 돈이 없어 자식들에게 용돈 못 주는 부모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골프 치고 외도로 딴 집 살림 차리면서 자식들을 외면하고 살 때 자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하고 대학도 6년을 거쳐 겨우 졸업을 했으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았겠죠.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보지도 않고 살았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거래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의 애착을 주고받는 거래라고 보면 됩니다. 부모와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준 만큼 자식들에게 바라면 안 되죠. 돌려받으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운영하던 사업체 자금난으로 살고 있는 집도 몽땅 날리면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내가 살 집 보증금하고 월세는 이제부터 너희가 좀 내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 돈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들 입히고 먹이고 대학까지 마치도록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뭐라? 이것도 못 해준다고? 못돼 처먹은 놈들. 꼭 매정한 것들이 지금하고 똑같은 것들이. 자식 인생, 소유권도 권한도 모두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부모들 많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를 망치는 부모들이에요. 끝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부모이기도 하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자식도 부모 모질게 외면 못하고 현실적으로 힘들면서 이번만이다. 진짜 이번만이다. 이번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같은 배를 타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딸이 최고더라. 내가 저걸 안 낳았으면 지금 나는 죽고 없지 싶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집을 팽개치고 헤맬 때 건강이 안 좋은 엄마를 돌봐오던 딸은 보증금과 월세를 또 부담하고 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은 바랄 수도 있죠. 전혀 없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겠어요? 하지만 자식이 알아서 우리 부모님 우리 키운다고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주면 좋겠지만 부모가 준 만큼 자식에게 돌려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개인 택시가 무사고 운전 5년 경력만 있으면 일반인도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2011년 개인 택시 자격 기준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영업용 차량 경력이 일정 기간이 있어야 개인 택시 면허를 얻을 수가 있었대요. 대구는 타도시 대비 거래되는 금액이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그래도 몇 천이 넘었는데 이 비용을 자식에게 부담하라고 날마다 술 먹고 내가 너희들 키울 때 돈이 몇 억을 넘게 들여서 키웠는데 그거 갚아야 될까 아이가?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네 잘난 아들인데 가서 돈 해달라고 해라. 이번에 돈 안 해주면 호적 파가라고 해라. 알겠나?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가 불쌍한 마음에 딸은 또 신용대출과 퇴직금 정산을 받아서 개인 택시 면허를 사주었고 점점 부모와 자신의 삶이 풀리는커녕 함께 돌아가게 돼버린 겁니다. 가난도 집안 환경도 모두 대물림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건 악순환입니다. 끝없이 요구하는 부모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자식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의 몫입니다. 이 집 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굶어 죽더라도 아버지 엄마 문제니까 자신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의사를 표명하고 왕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키워진 대가를 바라지는 말라고. 다음에 자기는 자식들에게 절대 아버지처럼 사는 부모가 되지 않을 거라고 했대요.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난 지금부터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가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인 것을 분리를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받아줄 수 없는 요구사항들은 어느 한쪽에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싸우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싸움부터 합니다. 성인이 되면서 몸은 분리가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분리되었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힘든 일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자식들 많습니다.
늘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정작 떠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는 힘들게 했지만 어머니를 보면은 결국 자기 인생 찾아 떠나던 발길을 돌려서 복잡한 가정으로 돌아와서 찢고 뽑고 싸우면서 또 살아갑니다. 자식이 왜 부모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나면 부담이 되니까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 자식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부모들도 나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이든 부모든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각자 인생 살도록. 자식을 보낼 때는 부모는 너무 힘들어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만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 거지 같은 삶을 자식에게 되물림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부모 자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인생고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짧은 시일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